만약 여러분의 집 현관문에 누군가 나타나 여러분의 인생 20년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은 한 여자의 인생을 바꾼 잘못된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믿었던 남편의 방관, 염치 없는 시누이의 기생, 그리고 홀로 속으로 삼켜야 했던 수많은 날들. 그런데 말이죠. 반전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호구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남모르게 자신만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복수는 칼날이 아니라 평범한 수첩 한 권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십 년 뒤 모두가 무시했던 그 수첩이 펼쳐지는 순간 전세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참아낸 시간 위에서 기적처럼 자라난 행운, 그리고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서연 씨의 마지막 경고. 도대체 그 수첩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서연 씨의 사연 지금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촌에 살고 있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가 여러 번 찢어버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남에게 내어놓을 만큼 특별한 건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잠든 옆에서 혼자 앉아 오래된 수첩을 들여다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이걸 누군가는 들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건 23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빠른 편이었지만 남편 최재혁 씨는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살림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전부였지만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이 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시댁 막내인 시누이 최수아 씨가 가방 두 개를 들고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언니, 미안한데요. 저 잠깐만 신세 좀 져도 될까요? 정말 잠깐이면 돼요. 그 잠깐이라는 말이 저를 얼마나 오래 붙들어 놓았는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수아 씨는 집안의 막내로 자라 늘 귀한 대접을 받아온 분이었습니다. 위로 오빠가 하나인데 그 오빠가 바로 제 남편 재혁 씨였고요. 누나나 형이 없으니 당연히 남편도 여동생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현관문을 열어줄 때 제 속에서 뭔가 살짝 조여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수아 씨가 짐을 풀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재혁 씨, 수아 씨는 언제쯤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조금만 기다려줘. 그 애도 지금 힘들어. 일자리가 잘 안 맞는다고 하니까. 저는 그날 남편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재혁 씨, 약속만 하나 해요. 자리가 잡히면 꼭 독립하는 걸로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끄덕임 하나를 붙들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아 씨에게는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근무 환경이 별로고, 저 회사는 연봉이 안 맞고, 지금은 잠깐 쉬어야 할 것 같다고. 그 하나하나가 모두 이유가 되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생활비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부담하게 됐고, 가끔 필요한 게 생기면 그것도 오빠한테 부탁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시절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화내는 것보다 기록이 너를 지켜준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반쯤만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수첩을 꺼내서 날짜와 돈과 약속을 조용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수첩이 훗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수아 씨가 저희 집에 머문 지 몇 해가 지났을 때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각자의 자리가 생기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식 비용 일부를 재혁 씨가 보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새 출발을 하는 거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이겠지 싶어서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기준을 세우자고, 도움을 주더라도 한계가 어디인지 제가 먼저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아니라 마음속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수아 씨는 결혼 후 시어머니 가까이에 살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셨는데 수아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살필게요. 대신 생활비 쪽은 오빠가 조금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재혁 씨는 거의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여동생이 어머니 곁에 있겠다고 하니 고마운 마음이 앞섰던 거겠지요. 저도 그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기로 했고 어머니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챙겼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잘 됐습니다. 어머니 안부도 들려오고 가끔 사진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방문하려 하면 지금은 좀 어렵다고 했고 어머니는 잘 계신다는 말만 짧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느낌이었습니다. 재혁 씨한테 말하면 괜한 의심이라고 할 것 같아서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이 현실이 된 건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재혁 씨가 직접 어머니를 찾아가 보겠다고 나섰고 저도 함께 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어머니는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셨고 집안도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잘 정돈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신지 물어보니 그냥저냥 지내지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수아 씨와 얘기를 나눠보니 상황은 저희가 짐작했던 것보다 복잡했습니다. 돌봄이 충분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렀고 생활비 용도가 처음 약속과 다르게 쓰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아 씨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재혁 씨는 그날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족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흘려보낸 셈이었지요. 그날 밤, 재혁 씨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 당신이 불편해할 때 내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비난이나 하소연이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는 그 말 하나가요. 재혁 씨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수아 씨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자. 그 말이 저한테는 꽤 오랫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돌봄 환경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더 체계적으로, 더 안전하게 수아 씨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 역할과 비용을 분명히 하고 어머니를 더 자주 직접 뵈러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게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하고 평안하게 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살갑게 지낸 편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떠나시고 나니 마음 한켠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까운 것 같지 않아도 없어지면 빈자리가 생기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상속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또는 예상보다 더 복잡하게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수아 씨 쪽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고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 기억과 달리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수첩이 나왔습니다. 결혼 초부터 꾸준히 써온 날짜와 금액과 약속이 빼곡하게 적힌 그 수첩이요.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아도 그 수첩에 적힌 사실들은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돌봄과 관련해 매달 보낸 금액, 그날 약속했던 내용들, 기록은 기억보다 정확했습니다. 재혁 씨는 나중에 그러더군요. 서연 씨가 그걸 써두지 않았으면 우리가 훨씬 더 힘들었을 거야. 친정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기록이 사람을 지켜줍니다. 상속 정리가 마무리되고 나서 재혁 씨와 저는 오랫동안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들을 털어놓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재혁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이 일로 싸우지 말자. 대신 우리 삶을 바꾸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도 금방 이해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 곱씹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집중하자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상속으로 정리된 자산을 무리하지 않게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욕심 없이 안전하게. 그중에 경기도 외곽에 작은 땅 하나가 포함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게 뭐가 되겠냐 싶었습니다. 그냥 시골 변두리 땅이려니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주말에 산책을 하고 오래전에 끊겼던 소소한 취미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재혁 씨는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오랫동안 카메라를 넣어뒀었거든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서로한테 오랫동안 빚진 시간을 천천히 돌려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우리 지역 인근의 개발 계획이 발표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먼 나라 이야기처럼 흘려들었는데 나중에 지도를 펼쳐보니 저희 땅 근처가 포함돼 있더군요. 반신반의하며 알아봤더니 실제로 그 일대 지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별 의미 없겠지 하고 품고 있던 그 땅이 저희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게 된 날 밤에 혼자 앉아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게 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쩌면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 운이 도착한 자리가 아무 땅이나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팔지 않고 눈앞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방식대로 조용히 지켜온 땅이었으니까요. 행운은 참아낸 시간 위에서 자라난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아 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수아 씨는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생겼고, 그럴 때마다 오빠를 찾았습니다. 재혁 씨도 여동생이 힘들다는 걸 알면 마음이 쓰이는 건 여전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것을 떠안지는 않았습니다. 재혁 씨가 수아 씨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응원까지야. 다시 기대어 살게 하진 않을 거야. 그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사실은 더 진심 어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서로의 삶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도와주는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도움이 상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 저희는 지금 조금씩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합니다. 크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지나온 시간에 상처받은 만큼 그걸 복수 대신 선한 곳에 쓰고 싶었습니다. 재혁 씨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우리가 좋은 데 쓰면 그게 제일 잘 사는 거야.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편지가 너무 길어졌죠. 쓰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대단히 잘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텼고 기록했고 흔들릴 때마다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됐더라고요. 혹시 지금 저처럼 참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봄은 기다린 사람한테 오더라고요. 꼭 화려하게 오는 건 아니더라도 조용히 그리고 반드시요. 부족한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이서연 올림. 서연 씨, 귀한 편지 고맙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니 제 마음 한구석에도 기분 좋은 봄바람이 한 줄기 불어오는 것 같네요. 오늘 사연을 들으며 많은 분이 수첩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셨을 것 같아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소리를 지르는 대신 펜을 들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도 단단했을지 감히 짐작해 봅니다. 서연 씨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기록이 너를 지켜준다라는 말, 그건 단순히 돈이나 상속의 문제를 넘어 내 삶의 진실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겠다는 고귀한 투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서연 씨 부부가 찾은 그 선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 마음이 상대를 무능하게 만들고
내 삶을 갉아먹는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겠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응원까지야 라는 남편 재혁 씨의 그 한마디가 어쩌면 신우이 수아 씨에게도 자기 삶을 오롯이 마주할 수 있게 한 진짜 기회였을 겁니다. 서연 씨, 참아낸 시간 위에서 봄이 왔다는 그 고백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척박한 땅을 묵묵히 일궈 결국 꽃을 피워낸 서연 씨의 앞날에 이제는 시린 눈보라 대신 따스한 햇살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여러분, 지금은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겨울을 지나고 계시나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울타리를 부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수첩 하나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가 견딘 시간, 내가 지킨 약속들을 조용히 적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의 발밑에도 단단한 봄의 기운이 솟아오를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